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참 부끄러운 소식인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인권변호사 출신 한국 대통령은 그 공개 서한을 묵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성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현재 열리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인권이사회에 참가 중인 국제인권단체와 인권 분야 저명 인사들이 합심해서 청와대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반인도 철폐 국제연대 즉 ICNK가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ICNK는 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세계 23개국 69개 인권단체와 인권 분야 저명 인사 공동 명의로 지난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ICNK는 이 서한에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라 라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고 오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면서 세계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서한을 받은 지 보름째 묵묵무답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달 21일 공개 서한 형태로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청와대는 그 어떤 응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휴먼 라이츠 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며 강력 비판했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탈북자 350명의 증언을 담은 그런 여러 가지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3월 10일 날 공개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관련한 이 제재안을 결의안을 상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일이 됐었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350명의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식량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 그리고 강제 수용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 인권 관련한 그 발의 국가에서 작년부터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23개국 그리고 69개 인권단체의 수장들과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서 한국 정부 입장 좀 밝혀라 라는 그런 공개 사안을 보냈고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정말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제에는 다들 찬성인데 그러면 그 통일을 누구의 주도로 통일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해야 되죠. 그럼 또 통일의 목적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압제에 그리고 기아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또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북한 정권 그 코어에 있는 핵심 인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말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이 노력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참 또 역시 또 충격파를 몰아칠 수 있는 소식인데요. 미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초강경 입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은 다 썼다라며 외교적 수단을 넘어서는 강경 조치 필요성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은 미 정부가 직접적인 조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은 다 동원했다면서 이제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을 고려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레이머 의원이 주장한 다른 나라들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는 중국과 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직접 관광 그리고 남북 경협 등 대북 지원에 매달리고 있는 한국으로 풀이됩니다. 참 무서운 상황인데요. 또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 역시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의 제재 대상이 곧 정해질 것이며 제재가 곧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원비어법은 대북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강도의 법으로 불리는데요. 북한과 거래했거나 거래를 도왔거나 여기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은 물론 스위프트 코드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아예 삭제해서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법입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마이클 루비오 상원 의원은 아예 군사조치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 제재 유지 등 모든 평화적 외교 조치는 다 썼고 이제 더는 외교적 수단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북한 제재 구멍의 배후인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염병 때문에 북핵 이슈는 사실상 거의 묻힌 상태인데요. 지난달부터 미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성토와 명분 쌓기가 크게 늘고 있는 분위기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공화당에서 사상 초강경한 이 대북 제재안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더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해야 된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원비어법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 원비어법 이제 새로 이제 곧 발의가 될 것이죠. 그렇게 주장했고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이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였죠. 마이크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제 외교적 옵션 다 썼다. 이제 군사적 옵션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미국이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문화일보에 방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칼럼을 썼어요. 3월 위기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칼럼을 적었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변에서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한 관련한 정책들이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뭔가 희한하게 잡혀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과연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 모쪼록 일정 부분의 좀 태풍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또 행동을 실천을 미국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단기간으로는 좀 아프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 나아가선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대수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능하다 또 미친 개 이런 모욕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실세 중의 실세인 김여정이 어제 청와대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청와대의 주제넘는 실없는 처사와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담화를 통해서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 라고 했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 포병들의 화력 전투 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라면서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라며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라며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일반 담화문 격식을 파괴하고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그는 청와대의 행태가 3살 난 아이들 같다. 강도적이고 억지 부리는 것이 미국 닮았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더니 딱 누구처럼 이라며 외교적으로는 상식 밖의 막말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일반 국가들이라면 대사 초치하고 외교관계 단절까지 불러올 만한 막말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북한에 매달린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참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참 예쁜 표정 지으면서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서 이제 미친 개 소리까지 나오고 전능한 소리까지 해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가 지금 납작 엎드려서 할 말 없다. 딱히 논평 안 하겠다. 할 말 없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 하면 또 더 세게 나올 건데. 참 도대체 무슨 약점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훈련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훈련이 탄도미사일 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기련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라고 한들 전략군이 아니고 포병 화력을 동원한 화력이라고 한들 어쨌든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들 왜 탄도미사일 쏘냐? 우리는 핵개발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뭐 조선족들도 아마 들어올 거고 이 북한 사이버 전사들도 있을 겁니다. 딱 봐도 이건 그런 자들이구나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핵개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법 핵개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NPT 탈퇴하고 IAEA 사찰 거부하고 불법 핵개발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쏘는데 북한은 쏘면 안 돼? 라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세계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런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정부 과연 옳은 일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